이번 오메가 6회차 문제가 좋은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문항 해설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9번 봅니다. 9번.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 부분 있죠. 요거 B-A가 2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그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연결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딱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의적 해석 아니면은 관성적. 그쵸? 이런 해석이 들어와 버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이런 형태의 그림과 착각을 한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그지? 예? 이 넓이를 A라고 주고 이 넓이를 B라고 줬을 때, 자, 여기서 B-A가 2라는 조건에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기출문제로. 자, 그거라고 그냥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가 없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관성적, 그죠? 예, 자의적 해석.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특히 수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내가 착각을 하는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부분의 공통 부분에 S라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뭡니까? S에다가 B를 더한 거는 당연히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S를 더한 거는, 그지? A하고 S를 더한 건 뭐가 돼요?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지? 우리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뭐가 돼? 이렇게요.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그지? 이걸 빼주면 바로 뭐가 돼요? 공통 S를 날려버리고 B-A라는 식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가 K,0이고, 요 P라는 점이 얼마였습니까? 0, 그쵸? P라는 점이 0,6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그쵸?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K에다가 높이가 6이었잖아. 그지? 이거였던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 정적분호 표현된 함수는 여기가 지금 그 X축과 만나는 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좌표가 그렇습니다. 예. 1 여기가 얼마입니까? 2죠. 2. 그렇죠.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바로 뭡니까? fx dx였던 거잖아. 그지? 맞지? 이거 계산하시면은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 줘야 돼. 적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정적분 하시고 이렇게 쭉 계산한 결과가 1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게? 예? 3k-10을 한 값이 얼마가 나왔었다는가? 이 값이 바로 2였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요 식만 딱 보고 그림을 설렁 보고, 그지? 여기서 습관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 그죠? 오답이 나오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죠? 예, 절대 그러지 마시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풀어라, 그지?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도 괜찮은 거 있는데, 자, 10여 번 문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베스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베스트 문제. 자, 우리가 이 문제 역시 사인, 코사인 함수 이런 게 나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주기성, 대칭성. 그렇죠? 자, 탐젠트 문제로서 아주 괜찮은 문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렇지? 자, 보세요. 탐젠트를 주고요. 그죠? 자, 직선 나오고요. 그렇죠? 그죠? 평행사변형 도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넓이가 3분의 8인 평행사변형.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우선.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놈도 이 길이 똑같고 평행이고 이 길이 똑같고, 그렇죠? 뭔가 이 직선도 V자로 꺾인 거죠. 예, 예. 연속함수죠. 예. 여기서 이렇게 좌우대칭이고, 그죠? 아하. 탄젠트는 쭉쭉 가는 놈을 접어 올려서 요거 좌우대칭. 아니면은 요쪽이 전건선이 되면서 요쪽으로도 모양은 똑같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형태가 가만히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쨌든 이놈이 뭘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주기가 얼마냐. 그렇지. 주기 보이죠. 자, 요 원래 탄젠트 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돼서 쫙쫙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쫙쫙 전건선이 있고 접어 올려도 주기는 안 변합니다. 한 주기 한 주기가 원래 있던 탄젠트 주기가 안 변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는 이렇게 가다가
접 올리면 반으로 줄고, 그지? 코사인도 그렇고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탄젠트는 안 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주기가 얼마냐 봤더니 2분의 파이 하니까 2였잖아요. 그죠? 주기 2다. 파. 그렇지?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이, 그치? 자, 요렇게 정근선. 자, 이거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수능에서도 정근선 안 줘요.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 정근선의 위치가 좌우로, 그쵸? 한 주기가 2가 되려면 그렇습니다. 응? 얼마요? 여기가 1이었던 거야. 바로 요 숫자, 하필이면 이 함수를 왜 굳이 1이라는 정보를 줬을까? 그지? 이 1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 이제 보이죠? 평행사변형.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V자 대칭. 그렇죠? 좌우 대칭. 그러면은 이 길이 똑같다. 그래서 여기를 KK로 잡을 생각을 하겠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한번 접어 올렸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가 가운데 접어 올린 점이죠. 그죠? 자, 이거 점선으로 한번 할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지? 요 부분도, 아하, 그렇구나. 요 길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하잖아. 왜? 이게 평행사변형. 그렇지? 그 다음에 요 길이 똑같고, 그지? 자, 여기 정근선, 여기에 교점에서 올린 선, 그지? 간격, 일간격, 완벽한 대칭의 함수, 그죠? 예,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된다 소리야. 그래서 이 모양새에서 우리 여기를 보니까, 자, 이거는 x는 1이었고요. 그죠? 자, 여기 일간격 나왔으니까 이거는 x가 2가 되겠고,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점들을 이제 또 찍어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 자, 이렇게 무조건 우리 지수로그 삼각함수에서 무조건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고 뭔가를 설정을 해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요 B라는 점 있죠. B라는 점. 자, 여기 B라는 점이 얼마입니까? B라는 점의 좌표는, 그치?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1부터 K만큼 오른쪽. 그렇죠? 1 플러스 K 코마. 그치? 자, 잠깐 놓고요. C라는 점도 보니까, 그죠? C라는 점도, 자, 어디에요? 2부터 K죠? 2 플러스 K 코마. 그치? 자, 요렇게 어떤 정보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X좌표의 간격이, 그치? 여기 점에서 B에서 여기 C까지 X좌표 간격, 요 길이가 1이라는 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지?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왜? 직선의 기울기 2니까. 맞지?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원래는 K.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를 1대 2란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럼 습관적으로 K, 2K 이것만 잡으시는 거야. 왜? 저보다 그렇게 풀었으니까. 이것도 관성적으로 무조건 푸는 거야. 그게 아니고 먼저 이런 점들이, 중요한 점들이 위치가 지금 그저 접어 올린 점이라든가 이런 점들의 중요한 좌표가 다 설정이 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간격이고, 그지? 그럼 얘네들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형태 있잖아, 그지? 이 부분이 좌우대칭으로 가야 되는데,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좌우대칭으로 가는 형태. 이제 대칭적인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좌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 여기 간격이 뭐야? 일간격이었던 거잖아. 아까 제가 K라고 하면 안 되네. 여기 문자 K가 제가 이미 한번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여기는 제가 쓴 거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여기 알파, 2알파 놓든지 K, 2K를 놓는다는 그 뜻이야, 제 말은.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지금 이제 1하는 거, 1이는 거 알았으니까 2가 나왔잖아, 그지? 이거 좌표 설정 일단 끝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자 이제 좌표 설정을 이제 하러 들어가 봅시다. B의 좌표, 그죠? B의 좌표는, 그지? 요 우리 B의 좌표 전에 넓이부터 먼저 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그치? 어떻게 돼요? 밑변의 길이, 그치? 얼마입니까? 2K에다가, 그렇지?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방금 높이 Y좌표 어느 거였어? 요거잖아요. 요거. 요 길이가 2K고 요 높이가 2잖아. 요 사다리, 저 평행사변형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2를 곱한 게 3분의 8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나와? K값이, 그지? 3분의 2라는 게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는 3분의 2를 더하니까, 그죠? B의 좌표는 3분의 2를 더하면 B의 좌표는 3분의 5 콤마, 그렇죠? 자, C의 좌표는 3분의 2를 더하니까 3분의 8 콤마, 그렇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어차피 A에 관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3분의 5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6분의 5 파이. 그럼 3분의 루트 3이네요. 3분의 루트 3.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3분의 루트 3A. 다 됐다, 이제. 예?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8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죠? 어디에다가? 여기다 3분의 8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6분의 8, 3분의 4.
그죠? 루트 3a 아닌가요? 그렇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a. 됐죠? 다 됐네요. 요 y좌표 간격 우리가 아까 알았잖아. 그지?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 한 값이 이게 얼마가 나야 되게? 이게 높이 2가 나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a의 좌표도 또 나오네. a의 값이 또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죠? 루트 3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a하고 k를 구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뭐야? b의 좌표가 결정이 됐잖아요. 응? 3분의 5 콤마 따라서 자 이제 요렇게 또 들어가는 거죠. 3분의 5 콤마 루트 3 집어넣으니까 약분 3분의 3이니까 1이 돼버리네. 그치? 자 이게 바로 무슨 좌표? b의 좌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거 뭐 우리 그냥 저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직선에다 넣어야지 우리가 쉽게 구해지는 거니까. 그지? 1은 직선의 방정식에 2배. 그지? 3분의 5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a, b, c를 결정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아주 좋은 문제죠.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문제를 21번이나 이런 데 내도 괜찮았고. 그쵸? 예. 아니면은 이 문제가 나왔으니 한 13번, 14번에 내고 뒤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를 좀 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 13번 문제도 보십시오.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정보라든가 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연속함수, 모든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방정식에 대해서 이거, 그죠? 서로 다른 실근에 서 이건 익숙한 문제고, 그죠?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다 뿐이야 뿐, 두 개가 있다야 두 개뿐이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값이 아니고 합을 구하라.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하겠습니다. 연속함수 조건. 그치? 이해돼요? 자, 이거 좀 두껍게. 연속 조건. 체크. 그치? 모든 x. 그치? 방정식. 체크. 뭔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불연속점이 그치? 딱 두 개뿐. 딱 두 개. 딱 두 개. 그치? 그리고 값이 아니라 값의 합을 구하라. 아, 이 값을 결정하는 게 여러 개 나오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연속 조건 나오는 이걸 만족하는 건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 이 등식 종류가 달라요, 벌써.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그랬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나는 누가 봐도 저거는 y는 fx를 이용한 문제를 바꾸겠다는 소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직선과 그죠? t에 따라서 기울 2인 직선을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변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이렇게 교점의 값을 세겠다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을 만족하는 이 식 있잖아요, 이거. 이게 도대체 어떤 함수가 이걸 만족하느냐. 그지?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죠? 자, 요거 인수분해가 보이시면 하시고, 안 되신 분은 뭐 근해 공식도 쓰시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요렇게 fx를 묶어주기도 하고, 그지? fx를 묶어가지고, fx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고, 그지? 여기 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로 묶이네요. 그러니까 fx를 묶어주면 fx를 묶어주면 fx에다가 더하기 x가 마이너스 6. 아, 요거는 안 되겠다. 그지? 요렇게 묶는 거 말고 인수분해를 걸 바로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다시 자, 자,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또 이렇게 판사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약간 미스가 나면 그냥 이해하시고 스킵하십시오. 오케이. 자, 요 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 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요거를 요 부분을 그지? 마이너스에 x가 마이너스 5로 보시면, 그지? fx에 관한 식으로 2차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그지? 하나는 1, 하나는 x가 마이너스 5로 놓고, 그지? 자, x가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잖아요. 여기다가, 그지? 그래서 요 놈으로 우리는 항등식에서 fx는 1이든가 또는 그죠?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그죠? 예. 이게 지금 자동으로 자꾸 이동이 돼가지고 선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fx는 그렇지 마이너스 x 5 플러스 5가 되든가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자, 이거는 상수함수고 그지? 이거는 2차 함수고 그지? 그럼 상수함수거나 2차 함수라면 다항함수라고 줬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이 연속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투에서는 그치? 무조건 구간별, 그치? 예? 구간별 다항함수를 잡아간다가 대부분이라는 소리야. 굳이 뭐
다른 함수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인 코사인 뭐 이게 결합시키기도 하죠. 요즘 수투 내용을 갖다가 수원으로도 가져오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적 문제 수투 미적이 나오면은 다항함수 결합이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정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아까 말한 이차 함수와 직선 이렇게 놓고 내가 연속을 잡으려면 이런 점을 경계점을 잡아야지. 무조건 교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구간 나누면은 이거냐 이거냐 또 여기는 뭐야? 상수로 가느냐 이렇게 내려오느냐. 총 두 가지 8가지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함수가. 자, 이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걸 먼저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지금 뭔가 이제는 상황에 대한 거. 자, 이제는 하려는 게 뭐냐면은 식으로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죠? 자,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도식화라 그러죠. 그렇죠? 응? 바로 뭡니까? 그래프적인 또는 그림 또는 뭐 추론하면은 나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야.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그래서 요 상황을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그려놓고, 그지? 자, 일단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죠? 자, 이렇게 좀 하고 y는 1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지? 자, 여기 y는 1과 만나는 교점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 뭔가 이때 필요하면은 나중에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좌표들이 자꾸 필요하니까 지금, 그지? 여기 2하고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 주셔야 됩니다. 맞죠? 예, 요거는 y는 1이 되고, 그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 형태가 나온 거고, 그지? 자, 아까 말한 이 상태에서 자, 기울기 2인 직선이 쭉쭉쭉쭉 움직이면서 개수의 변화가 생기는 맥을 잡아줘야 돼요. 절대로 2차함수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럼 이렇게 봐봐, 2차함수로만 이루어지면 쭉쭉쭉 오다가 2차함수만 이루어지면 직선 이렇게 접할 때 말고 불연속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요. 나머지는 항상 두 개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분명히 직선 부분과 2차함수가 결합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제가 이 직선과 2차함수가 결합된 형태가 어떻게 결합되겠냐 또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선 가다가 2차 함수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보면 하나씩밖에 안 생겨. 영원히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지? 2차 함수로다가 직선으로 간다. 그지? 맞지? 여기 접할 때 말고는 마찬가지로 계속 두 개. 영원히 두 개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와야지 또 만나죠. 이것도 불연속 하나밖에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바로 어떤 상황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야.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보고, 그지? 자,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또 얇은 걸로. 자,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오고, 그지? 요 부분이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지? 그죠? 이제 문제는 이쪽이 이렇게 가느냐, 이쪽으로 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아직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지? 맞지?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나 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말한 요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그자 불연속이 여기서 한번 생기고. 이렇게 통과할 때 한번 생기고, 그죠? 다시 한번 한 개 오다가, 그지? 두 개가 되니까 불연속. 그 사이에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를 통과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상황에서 또 불연속. 그 다음부터는, 그지? 자, 요 위쪽으로 오는 놈이랑 가도 계속 한 개 통과하고, 그지? 이렇게 내려와도 역시 계속 한 개 통과합니다. 더 이상 불연속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잖아. 합을 구한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왼쪽은 특정화되고, 그지? 요 부분에서 가지치게 하는 놈이 두 가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A1과 A2는 자, 뭐 할 때 A1 당연히 뭐 할 때 우선 이렇게 접할 때 한번 있고요, 그죠? 요거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이렇게 하나 통과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두 개가 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세팅을 하나 해줘야 된다 소리, 이렇게,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선 A1이 작으니까 요게 A1 결정하는 거고 위에 게 A2를 결정하네요, 그죠? 그래서 A1 결정하는 거는 어디를 지날 때야? 0,5를 지나는 여기 있죠. 요거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2,1. 그런데 여기가 마치 0,5니까 여기가 5란 말이에요, 여기. 그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딱 2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기울기 요거 딱 2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자, 여기는 요렇게 지나는 거니까 우리 A1은 바로 얼마란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A1은 바로
예, y절편 5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A2를 구하려면 접할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예? 2x 플러스 t라는 직선과 그죠? 이 참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그치? 만난다. 뭐 판별식 t 이퀄 0을 세우면 되겠죠. 이래서 나온 t 값이 바로 A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2를 구하면 계산이 나온단 말이야. 6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치?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이제 이 정적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 정적분 합을 구하라 했던 것은 자, 이게 지금 A1이 지금 얼마예요? 5고 A2가 지금 6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5하고 6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에서 얼마까지야? 4까지잖아. 그치? 인테그랄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4까지를 갈 건데 그치? 0에서 4로 가려고 보니까 자, 쪼개지죠. 0에서 2까지 하고 그죠? 2에서 얼마까지로? 4까지로 쪼개지는데 자, 보세요. 0에서 2까지는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죠? 자, 2에서 4까지가 자, 직선으로 가느냐, 2차 함수로 오느냐의 적분이라는 소리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겠습니다. 그죠? 아주 기출도 좀 집어넣었고, 그지? 그 다음에 이 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제시 문항에서도 아주 괜찮은 문제고, 그지? 왜 합을 구하라 그랬을까? 체크를 해야죠, 당연히. 도대체 어떨 때 그리고 이 식이 항등식을 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지? 말했잖아. 연속함수 fx란 말이 나오면 구간별 다항함수가 아닐 수가 없잖아. 모양새가 무리함수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웬만해서는 그죠? 미적 문제에서는 그죠? 그런 형태를 생각하신다면은 아까 말한 이런 그림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지?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자, 요거 사실 이 문제도 그죠? 기출도 좀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도형 원도 결합시켰고 보십시오. 보면은 감소함수예요. 오케이, 이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나는 요 구간을 작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감소함수, 지수함수가 있고 y는 x랑 만나는 점을 줬다. 요거 어디서 기출문제에서 봤던 거잖아. 그지? 그리고 k보다 작을 때 아주 똑같네 보니까 fx를 ax로 찾겠다. 그 다음에 fx는 x다. 사실 이거를 그럼 합성을 해서 x가 된다는 것은 그지? 뭔가 역함수 관계의 느낌이 굉장히 물씬 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런지 원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요. 그 다음에 원점 중심이라 하면 반지름이 2루트 2k, 그지? in 원, 그죠? 이 원이 만나는 두 점을 그죠? 우리가 뭐라 했어요? PQ라 그러겠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또 있네요. 그 XY 좌표랑 잡아가지고 절편까지 잡아서 90도인 아주 특별한 상황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K도 구해야 되고, 함수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A도 결정하고. 자,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뭡니까? 보세요. 이걸 구하려면 K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걸 계산하려면 A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방향성,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색변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구하자는 요 놈을 보시면, 그지? 아하, 나는 정보가, 그지? 등식 몇 개가 필요하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부등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지? 두 개를 찾아보자. 그럼 이거를 자, 아까 전 문제 설명했던 거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세팅을 해보자. 자, 뭔가 그림이 좀 뭔가 나와줘야 돼요. y는 x도 그리고 이게 왜냐면 이게 그림상이 이게 어떤 형태가 대충 될지를 알아내야지 문제가 일단 뭔가 세팅이 될 거 아니까, 그지? 자, 그래서 y는 x를 놓고 자, 일단 감소함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리야 이게.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더 가야 되는데 교점에서 멈출게요, 제가요. 더 뒤에 있는 거 점선으로 들어와야 돼. 좀 헷갈려서, 그지? 그다음에 느낌상 오른쪽은 이렇게 합성해서 x가 되니까 역함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원리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거 잘 모르면서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요 교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k, k로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일단 세팅이 됐다면, 우리 이게 2루트 2k라는 게 반지름이 2루트 2k면은 어디다 원을 잡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미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1대1대 루트니까 여기가 루트 2k거든. 이놈의 두 배인 이 점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길 지나는 원을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제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2배를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원 나와라. 뚝딱. 하하. 어? 예쁘게 나왔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런 정도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보니 여기 PQ가 만났는데 예? 얘랑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90도래. 예?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지름이 돼야 돼. 그지? 근데 이 원은 여기가 중심인 원이란 말이야. 맞죠? 조금만 좀 가운데 맞춰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아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지름이 돼야 되잖아요. 이 길이가 90도가 되려면 P, 그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가 Q, 그리고 여기 R 이렇게 잡은 거잖아. 어? 지름에서 원주가 90도. 제가 원할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90도를 찾아냈다면 이 그림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름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와야 될 것 같아. y는 얼마? 그렇지. 원점 지난 직선 대칭선까지 포함시키면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지나게끔 다시 이제 또 그림 좀 여러분 다시 그리세요, 그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과장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통과할 것이고, 자, 아까 했던 거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어떤 요 정도의 역함수 형태로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의 그림이 세팅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여기 이렇게 여기가 뭐다 이래야 이제 요거 요렇게 해서 그지? 어떻습니까? 여기 P, Q, R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지름에서 원주가 90도까지 딱 세팅이 되는 거잖아, 맞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까지 생각해내는 과정들이 좀 복잡했지. 자, 그럼 이제 좌표는 이제부터 아까 말했잖아. 정보는 등식 2개를 만드는 좌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여기가 뭐야? 여기 y는 ax 있었잖아요. 자, 요점의 좌표는 뭐냐? 더블이죠. 2k, 2k. 그지? p의 좌표는 얼마냐? 봐봐, 대칭성.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놈의 좌표는 그지? x 좌표는 마이너스 2k인 것만. 그지? 마이너스 2k, y는 그대로 2k. 맞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 좀 더 본다면은 자, 여기 뭐 k, k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야 되겠네요. 뭐 그러면은 왜냐면 정보 2개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먼저 k, k를 지나는 함수 a의 k승은 k.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2k를 지나는 함수. 자, 역시 치수함수 자기 자신이잖아. a의 마이너스 2k는 얼마야? 2k.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a하고 k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연산도 여러분들 뭐 그냥 복잡하게 하시는데, 자, 제가 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연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a의 k승을 소구시킬게요. a의 k승이 k니까 a의 k승 k를 넣으면 a의 k승이 그죠? k니까 k의 마이너스 2승이 2k야. 그러니까 k 3승이 2분의 1이라는 거 나왔단 말이야. 자, 우리 이거 아무리 봐도 k는 이 3제곱 2분의 1이라는 거 알아요. 뭐 지수로 표현하니까 이 객관식 선지를 보니 그지? 뭔가 지수식으로 뭔가 쫙 나오는 형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산수를 더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f의 k분의 1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그지? 자, f에 뭐가 됩니까? f에 k분의 2면은 k가 지금 뭐야? 분명히 뭐야? 이게 1보다 작은 건 확실하지, 지금. 그지? 자, 그런데 k분의 2가 되면은 1보다 크잖아요. 그죠? k분의 2는 자, k가 3제곱 2면은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건 확실한데 왜 k는 그러니까 1보다 요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k 3승이 2분의 1이면 1보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어쨌든 요쪽에 요 형태에서 그치? 요 1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요 놈보다 좀 작은 숫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역수를 취하면 1보다 큰 자, 예. 우리 잠깐 화면 그죠? 이게 지금 세팅이 좀 돼가지고 자, 손에서 자꾸 다른 형태 나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예.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그죠? 이게 자, 약간 당황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우리 k분의 1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k라는 놈은 분명히 여기가 1이잖아.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k분의 1을 취해버리면 이미 1보다 커진 쪽으로 역수가 돼버리면 1보다 오른쪽으로 벗어나. 그럼 이쪽으로 온다는 소리야. 여기 어디론가 온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이해되니? k분의 2가 역수를 취하면 1보다는 커지니까.
이해되겠죠? k가 1보다 작을 때 확실하잖아. 여기 k, k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그지? 여기를 1이고, 맞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1보다 큰 쪽으로 가니까 이 함수 쪽의 함수가 된다는 소리야. 에 넣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자 이제 이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역함수가 로그 a에, 그지? 로그 a에 얼마다? 어? k분의 2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야. 그지? 로그 a에, 그죠? k분의 2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계산하면은, 그지? 자, 로그 a에 k분의 2를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a는, 그지? 우리 요거 k 삼승은 2분의 1이 되고, k 삼승 2분의 1이 되고, a의 k승은 k가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a는 k의 k분의 1승. 자, 이렇게 할까요? 로그 a는 k의 k분의 1승 그리고 k분의 2. 아, 이거 뭔가 숫자가 나올 것 같아. k분의 1분의 1로 나오니까 k 로그 k의 k분의 2.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따라서 k제곱에 f의 k분의 2는,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할 때 그냥 막 지저분한 걸 막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어차피 지금 한 문자로 표현해서 어차피 A, K승이 구해졌으니까, 한 문자로 표현한다 마지막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의 로그 K의 K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 삼승에다가, 그지? 자, 이렇게 K 삼승에다가, 자, 지우고 할까요? K 삼승에 로그 K의 2에 다 됐지 않아요? 마이너스 로그 K의 K니까 1 됐죠? 아,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되는지. 이제 드디어 이제 K는 뭐야? 2의 3분의 1분의 1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연산이 되면 이제 드디어 계산이 끝나는 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이제 이겁니다. 됐죠? 자, 설명은 이렇게 되고,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생각나는 대로 역함수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야. 자, 정확한 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요 중간 계산 과정 한번 날려버리고 제가요. 요거는 요렇게 다시 보기 하시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삭제해버리고, 자, 이 그림 좀 내려보내고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그냥 당연한 건데,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했던 그림을 살려놔야 돼요. 우리 x가 k보다 작을 때 fx는 어떻습니까? fx는 보세요. x가 k보다 작을 때 fx는 여기잖아요. 여기 fx가 k보다 작을 때 fx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x가 k보다 작을 때 fx 자체는 k보다 어떻습니까? k보다 크단 말이에요. y 값이. 맞죠? k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분명히 여기 k보다 작을 때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고. f에. 그치? 여기가 a의 x로 들어갔을 거야.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치? 이게 일단 x가 되는 거야. 그런데 a의 x를 내가 t라고 그러면은, 이건 다시 1보다 크거나 같아져 버려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설명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x가 k보다 작을 때 함수는 얘잖아요. 근데 AX는 요 놈을 기준으로 AX는 이 그래프예요. AX는 자체를 보는 겁니다. K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AX를 T라고 치환하면 K보다 크죠. 1보다 크죠. 1보다. 그죠? K보다 크죠. K보다. 1보다 큰 게 아니라 K보다 크죠. 맞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FT라고 치환했잖아요. 그지? 자, X는 뭐가 돼요? 로그 A의 T가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T는 얼마보다 크가 낫다? K보다 크가 낫다. 바로 뭡니까? 바로 K보다 큰 범위에 해당하는, 그지? 아까는 이제는 뭐냐면 얘는 이게 뭡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원래 정의에서는 K보다 작을 때의 범위는 지수함수였고, 그지? 자, T가 즉 요 T가 K보다 큰 범위. 자, X로 치환하면 X가 K보다 큰 범위 오른쪽이잖아요. 그때는 로그 A의 T다. 즉 로그 AX를 받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역함수로 온다는 게 이게 제한 범위를 줬는데 이게 좀 의심이 되잖아요. 사실 이게 역함수라는 부장이 이 오른쪽에 뭐가 역함수라는 부장이 어디 있느냐. 그지? 그지? 사실 이 식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겁니다.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혹시나 잘 모르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푸는 과정에서의 감각적인 부분을 푸는 풀이도 있어야 되고, 자, 지금은 아직까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왜 이게 역함수로 들어와야 되지? 왜 이 오른쪽이지? 아니 K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15분은 너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일단은 빼고 풀어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뜯어봤으면 또 역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 근데 이거 잘 푸신 분들은 푸신다는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먼저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를 0인 3차 함수야. 그지? 3차 함수밖에 안 줬죠. 그러면 계수의 조건이 4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나밖에 안 줬어요. 자, 이 함수에 뭔가 0보다 크다 작다 해서 뭔가 줬는데 무슨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이 등식 꼴랑 던지고 여기 등식 정보 하나 더 나오네. 뭔지 모르지만 뭔가 F나 G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서 정보가 있다는 소리잖아. 현재로서 등식 정보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뭔가 봐봐. 3차 함수를 결정하기 위한 그지? 3차 함수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그지? 개수가 4개고 여기에 문자 A까지 들어가 있어서 플러스를 하면 5개란 말이야. 근데 등식 정보는 꼴랑 2개가 있고요. 현재 바로 이 함수 구간별로 주어진 함수가 이거의 존재성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이놈으로부터 봐봐. 값을 결정을 하려면 그지? 여기서 정보가 몇 개는 나온다. 3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면 뭔가 있다는 소리야 이 안에 라는 생각을 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체크. 그죠? 자, 요거 마이너스 1 대 0 체크. 그 다음에 0이라는 점 전후로 함수를 뭔가 여기는 F고 여기는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왜 그러냐면 F이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지?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A가 0이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값도 포함되어 있고. 그지? 정의가 돼 있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줬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보를 찾아가 보자. 그러면은 우선 말했잖아. 정의됐다는 것은 이놈이 존재성이잖아. 존재성. 그럼 요놈에서 먼저 찾아야 될 정보를 보겠습니다. 0분의 0꼴이니 그지? 분자의 gx하고 그죠? 먼저 g'x gx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구나. 오케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은 이 식이 뭐가 되느냐? 절대값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hx가 또 뭐라는 게 나와버려. 바로 그겁니다. g'x의 자체 도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g'x가 존재한다 이거야. 이제 뭔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놈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감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다시 와 보면 g'x가 존재하려면 gx가 x = 0에서 그지? 연속도 되고 모두 돼야 된다. 미분까지 가능해야 되겠다. 이런 정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뭔가 정보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요거 줄까요? 요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자, 이제 이거 분홍색으로 좀 체크할게요. 자, 0 이상이라는 정보. 너무 두껍다. 자, 0 이상이라는 정보. 그다음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라는 정보. 그죠? 뭔가 특별함들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지금 해보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지를. 그죠? 먼저 이것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식으로만 가기 좀 그릴 수가 있으니 자, 지금 먼저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고 어차피 식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한번 볼게요. x축 y축이 있고 마이너스 1대 0이거든요. 근데 올 플러스만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지? 자, 연속성 어떻게 되죠? x = 0에서 연속성 바로 들어갈게요. f0은 00 집어넣어서 1이 돼야 되고 미분 가능성 f' 0이 되겠죠. f' 0, 0에서 미분 개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1차항의 개수니까 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0,1을 지나야 돼요. 여기로.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관통할 수도 없고 관통해서 내려갈 수도 없다. 무조건 접했다 올라가야 되는 거. 여기다 이렇게 내려가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그림 하나가 확정이 됩니다. 싹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소리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제가.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이 남아있잖아. 오른쪽 부분. 자, 이거 좀 더 붙여야 되겠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지? 자, 여기 1이고요. 그럼 오른쪽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게 봐봐. 이 함수를 갖다 붙여야 되지.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올 플러스가 돼야 된다. 여기잖아요. 이거. 그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이 함수를 갖든가. 그지? 만약 여기가 이렇게 했다가 음으로 이렇게 오는 기울기가 있다면 이렇게 이 함수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 함수의 개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왔다가 해서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도 양수가 돼야 되고, 그죠? 자, 직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직선으로 결합돼도, 그죠?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즉 요거 0으로 날아간다면은 요 A가 양수든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0으로 들어오면은 상수로 가든가 뭐 이런 형태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케이스 분류, 마이너스 F1이 0이 되어버리는 1차 함수가 되는 상황, 그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F1이, 그죠?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fx의 기본 세팅을 먼저 식을 하면서 잠깐 세우고 갈게요. 기초차기계수 k에다가 1에서 접해야 되고요. 그죠? 분명한 거는 어디론가 모르게 떨어져야 되죠. 그죠? 어디론가 떨어진다. 오른쪽에 어디에선가는 떨어져야 돼. 분명히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여기 양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른쪽 어디인가 떨어지는 어떤 p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x-p가 있다. 자, p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지만 좀 더 확장하면 사이값 정리를 보시면, 그지? 여기 양으로 올라간 점이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잖아, 그지? 맞죠? 0인 여기 마이너스 떨어지면 이 여기 있잖아, 0하고 얼마 사이에 0 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0일 때 양수고 오른쪽 한참 옆으로 가면 무조건 음으로 떨어지니 사이값 정리 무조건 0을 관통하는 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P란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만 일단 잡아놓을게요, 그죠?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자, 우리가 이 식을 먼저 해놓고, 자, F1이 0이면 요건 좀 쉬우니까 바로 그냥 할게요. 여기다 요 식에다가 1을 넣고 막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F1이 0이면 그냥 식을 따로 세워버릴게요. F1이 0이면, 그지? 어떤 상태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1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가 1이 됐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시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게 fx가 k에 x 플러스 1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돼버린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정보 있잖아요. 자, 우리 F0은, 그지? 자, F0이 얼마입니까? 0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고 이게 1이 돼야 되고요. 오케이. F'0, 그렇죠? F'0은 여기서 1창의 개수입니다. 1창 개수. X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전개해도 되고, X에다가 여기서 상수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상수에다가 여기 1창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생각하셔가지고 하면은 저는 K는 놔두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X에다가 상수니까 1 붙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1창에서 마이너스 2가 붙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H2라는 놈을 요거 있잖아요. 요 H2라는 놈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절대값에 G'2라는 걸 알았잖아, 우리. 그지? 2에서 접선이 기울기야. 근데 요는 보니까 A가 지금 봐봐. K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상태에서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는 1이 나오네 보니까 A는 1이 되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0인 상황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직선이잖아요. 기울기 1인 직선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기울기 1인 직선이 와버려. 미분계수가 6도는 절대값이 6도는 얼마가 돼요? 6도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될 수가 있다 없다. 안타깝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지. 마이너스 F1이 양수인 상황으로 갑니다. 그지? 마이너스 F 양수인 상황. 자, 지금부터 이제 식전개가 좀 필요하니까 이제 아까 말한 fx 잡아놓은 식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잡아놓은 식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여기다가 지금부터 이제 쭉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정보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f0 그렇습니다. f0은 0 집어넣고 0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p죠. 얼마가 돼요? f0은 1, 그렇죠? f'0, 자, 아까 했던 대로 1창이 계십니다. k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p랑 x랑 붙은 건 1이고 마이너스 p랑 붙은 건 2네요. 2 마이너스 2px,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f'0인 a가 돼야 되겠다, 그지? 그 kp가 마이너스 1이니까 kp가 마이너스 1이면 k에 마이너스 kp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는 a는. 자,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해 놓고요. 예? a는 k 플러스 2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를 더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F를, 저 마이너스 F의 범위를 갖고 먼저 범위도 하나 찾아봅시다. 혹시 답이 아닌 거 골라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F1이, 그치? F1에다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붙이면은
F1에다가 1을 붙이면은 그지? F1이 얼마입니까?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4에다가 마이너스에 4에다가 1 마이너스 P. 오케이. 이렇게. 예? 4K에. 그죠? K는 붙여야 되죠. 1 마이너스 P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죠? 자, 얘가 그치? F1은 얘가 지금 현재 0보다 마이너스 F1이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잡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뭔가 정보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4KP. 근데 KP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나요? 플러스 4KP니까 KP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죠? 여기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K는 그렇죠? K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오케이. K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뭔가 이런 정보가 또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K, P, A. 근데 현재 등식 몇 개 나왔어요? KP 조건이 있고요. K 플러스 2하고 A와 같다는 조건 하나 있고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우리 아직 안 쓴 정보가 있잖아. 그렇지? G'2라는 정보를 아직 안 썼잖아요. 어? G'2 그게 6 또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이 정보를 아직 안 썼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지? 그래서 G'2라는 값 있잖아. 그럼 G'2면은 그지? 자, 우리 요거 GX가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미분에서 2를 집어넣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G'2 X제곱 미분하면 2X인가 마이너스 4의 필. 그 다음에 미분 때리니까 더하기 A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F1은 다시 F1은 또 아까 우리 F1은 또 얼마입니까? 방금 위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4K F1이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니까. 그렇죠? 4에다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를 넣고요. 그죠? A는 아까 구해놓은 거 K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그렇지? 이게 6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된다. 됐네요. 드디어. 자, 이제 요 다음 계산 남기겠습니다. 자, 이러면 K 값이 그죠? 둘 중에 하나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K 값 하나 구한 걸 그냥 들어갈게요. 음수로 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A 값 3분의 2. 자, 요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겠습니다. P 값 제가 구한 P는 4분의 3 이렇게 해서 우리 fx라는 함수가 잡힌단 말이에요. fx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그지? 아주 아름다운 아주 까다로운 그렇죠. 아름답죠. 이런 함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시간 좀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습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자, 제가 이걸 일단 빼고 풀라 그랬잖아. 그거는 이제 공부할 때는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지? 맞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왜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보면은 저 삼각형 모양을 보면은 길이 주고 알파 베타 정보 주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관계 이게 굉장히 특별하잖아 지금 그지? 맞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 그림에 알파 베타는 있거든요. 그지? 그리고 이 식을 쓰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죠. ACC. 그럼 이거를 쓰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미적분 하시는 분들이 덧선정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선 자, 이번엔 색깔별로 제가 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연대색으로. 요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자,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관계. 그쵸? 알파 베타에 대한 그지? 알파 베타에 관한 어떤 삼각형. 그럼 알파 베타에 있는 삼각형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쪽에서 뭔가 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이 그림이 보이죠? 그지?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딨죠?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기잖아요. 여기 외가. 요 간격고 요거.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다. 맞습니까? 바로 그분을 여러분들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물론 여기는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요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사인 코사인 구한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련된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와 관련된 그 한 삼각형은 아래쪽이 되거나 아니면 요 삼각형.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맞죠? 게다가 그지? 이것만 갖고 뭔가 좀 힘들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우리 그 길이를 보시면은 자, 요쪽 AB의 길이가 얼마로 했습니까? 10이라는 정도를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시면은 조건에 여기 또 있었잖아. BD하고 CD하고 똑같다는 정보가 또 있잖아. BD, CD가 똑같다. 그러니까
BD하고 CD하고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럼 이쪽에 알파라는 각을 하나 더 잡아줘야 되네. 그지?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2알파가 보이죠? 이거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200억 공식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우선 정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지? 자, 여기서 아까 그러면은 자, 우리는 요 아까 그 사인 알파 베타의 관계 1과 2에 의해서 그지? 자, 우리는 자, 요거 요렇게 한번 요거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당장 쓸 일 없으니까 잠깐 빼버릴게요. 자, 얘네들은 뭐 날려버리죠. 예. 자, 야, 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내가 K하고 2K를 잡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지? 그렇게 하다 보니, 아니, 뭔가 여기서 내가 이 삼각형 쓸 수 있는 정보가 좀 뭔가 비약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아까 알파, 베타에 관한 정보가 요 삼각형 알파, 베타로 본 거잖아, 지금. 그지? 자, 알파, 베타가 또 있단 말이야. 어디냐면, 여기. 더해서, 그죠? 더해서 180도.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다. 이런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아하 사인 법칙 또 쓸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A2의 길이가 요 비율이 1대2가 되니까 A2의 길이가 얼마다? 5라는 길이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5-K가 되면서 이제는 끝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CCE라는 것은 자 AC하고 관련된 삼각형 이거든가 이건고 응? C하고 관련된 삼각형 이거든가 이건데 정보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정보가 주어지니까 요거 알파 베타의 정보가 있으니까 요거 그죠? 여기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각각 써가지고 요거 10하고 연결된 식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그죠? 요거는 많이들 풀었고 근데 좀 어렵긴 했지만은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제가 21번은 요거는 식전개 과정을 이렇게 조금 연골 전제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조금 요게 좀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22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일단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의도가 구간별에 의해서 AN 플러스를 지정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거든요. 여기를 그죠? 1보다 큰 상을 보면은 자 봐봐 3보다 크다 작다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 얘를 갖다 이런 식으로 그죠? A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2AN이고 그 다음에 자 1에서부터 그지? 3까지에서는 그렇지? 그때는 이게 음수가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AN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AN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등은 아무 데나 넣어야 되니까 3에서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AN-3으로 나온다. 이렇게 식을 써놓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죠. 어차피 지금 A1을 이 조건에 맞는 A1을 다 구해야 되니까 여기 얼마? 구간 나누는 값이 그죠? 두 개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 AN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AN 플러스를 어떻게 나오느냐? AN 플러스를 이 구간별로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1. 그다음에 여기 얼마? 3 기준으로. 그지? 요쪽 사이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은 2AN을 쓰시고 AN 플러스를 1하고 3 사이로 들어오면 마이너스 AN 더하기 3을 쓰는 거고. 그지? 3보다 커버리면 뭡니까? AN 마이너스 3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지? 이걸 기준으로 지금부터 식을 전개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지? 자, 다행히도 A2가 1보다 크다고 줬죠. 자, 그럼 처음 스타트. A2가 봐봐. A2에 해당하는 놈이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케이스 분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케이스 분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A2가 그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지? 요거를 1에서 얼마 사이 있을 때 그렇지. A2가 1하고 3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지? 맞죠? 그러면 1하고 3 사이에 있으면 그지? A3은 그지? A3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A2 더하기 3으로 나온다. 맞지? 그죠? 그러면 이 A3의 범위가 1하고 3 사이면은 자 이제 여기다 봐봐. 1 넣으면 2가 되고 3 넣으면 0이잖아. 0에서 2란 말이야. A3이. 이게 0에서 2란 말이야. 그지? 여기 0하고 2가 여기잖아. 0하고 2니까 또 쪼개야 될 것 같아. A3을. 1 기준으로 또 쪼개야 돼. 그지? 맞지? 그러니까 요놈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1보다 작을 때. 그지? 그러면 A2가 2보다 클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A2가 1하고 2 사이일 때랑 그지?
A2가 뭐보다 클 때 2하고 3 사이일 때 이렇게 쪼개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자, 이거 여기 이렇게 뺄까요? 여기 1하고 2 사이. 그다음에 2 이렇게. 그지? 그럼 1하고 2 사이로 들어오면, 그지? 1하고 2 사이로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은 요 A3이, 그죠? 1하고 2 사이 되면은 얼마나 소리야? 1하고 2 사이로 들어오면은, 응? 뭐 대충 1.5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뭐 1점 얼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A3가 1점 얼마라는 것은, 그렇지, 아까 했던 거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A4는, 그렇지? 그럼 색깔을 바꿔서 A4는 마이너스 A3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죠? 그러면 A2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되면서, 아이고야, 그냥 A가 그대로 성립하네요.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 나옵니다. A2의 범위가 그냥 1하고 2 사이면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그럼 2에서부터 3 사이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지? 2하고 3 사이면은 2.5라고 생각해봐. 대충 2.5라고 생각하면은 0.5.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A3이, 그지? 요때는 내일 안 가? 학교 안 가? 알았어. 그러니까 0.5 정도면 A3이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2배. 알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A4는, 그치? 이게 왜 또 파란색으로 와야 되는데, 2배에, 그죠? 자, 마이너스 A2 더하기 3, A3이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A2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3, 2, 아이고야, A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네요. 그죠? 오케이. 이것도 되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A2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다 찾아냈습니다. 또 두 번째, 똑같이 또 해야 돼요. A2가 이번에는 A2가 얼마나 넘어갈 때, 그죠? A가 이제 얼마 이상? 3 이상이 될 때야. 3 이상. 그지? 그럼 A가 3 이상이 되면은 A3은 아까 말했잖아요. 얼마가 돼요? A2-3으로 나오죠. 3 이상, 이게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거든. 0이 여기거든, 여기. 그지? 0 이상이니까 우리는 A3이 0하고 1 사이일 때랑, 그죠? 1하고 3 사이일 때랑, 그지? 3보다 클 때를 세 군데로 나눠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맞지? 그러니까 A2-3이, 자, 바로 들어갈게요. A-3이 0에서 얼마 사이? 그죠?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그지? 또 하나는 A-3이 1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A-3이, 그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1하고 0 사이에서는 2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A4는, 그쵸? A4는 2배. 자, A4입니다. 지금 제가 지우고요. A4는 2배에, 그지? 자, 뭡니까? A3이니까 A-3. 응?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A2랑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A가 6 나오죠? 안 되네요. 범위 안 들어가네. 응? 한 번 더. 밑에 거 봐봐. 그러면 이때는 A4는, 그지? 1하고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서 더하기 3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A-3을 하고, 그 다음 뭐야? 더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A랑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A가 얼마가 됩니까? A라는 숫자가, 그러네요. 또 2배니까 6이 되고 3 되네요. 3. 3이 또 이 범위에 A가 3 집으면 또 안 되네. 이것도 안타깝다. 이때는 뭐가 돼요? A4는, 그치? 자, 이때는 뭡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그치? 자, 이번에는 A4는, 그렇지, 마이너스 3을 하면 되지. A-3에서 마이너스 3, 그치? 이게 A랑 같아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결론은 A2의 범위가 얼마야? 1하고 얼마 사이다? 2 사이까지 있다는 거 확인되는 겁니다. 맞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A1을 이제 만들어내라 그랬으니까 이 A1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A1도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뭐까지야? A1이 지금, 그지? A1의 범위로 우리가 세 가지로 또 쪼개야 되잖아. A1이, 자, 1 이하일 때 하고, A1이 1하고 얼마 사이? 3 사이일 때랑, A1이 얼마 이상? 3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1 이하일 때는 2A1이 A2가 되는 거잖아. 그지? A2는 2A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A1이 2라고 그대로 2 사이가 되니까, 2A1이 얼마다? 2라는 게 하나 나오는 거네요. 자, 2하고 3 사이에서는
그치? 마이너스 A1, A2가 그지? A2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3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그지? 그지? 가운데. 예? 자, 그래서 요게 A2니까 이게 얼마가 얼마야? 2하고 2 사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A1의 범위가 그지? A1의 범위가 보니까 2하고 A1은 1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두 배를 하면은 그지? 두 배를 하면은 A1의 범위가 이 A1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2하고 얼마 사이야? 4 사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A1이 이때는 또 나오네요. 정수 3.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A1이 3 이상이야. 그러면 A2는 그렇지? A1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A1 마이너스 3이면 A1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지? A1 마이너스 3은 요게 범위가 또 어떻게 됩니까? A2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죠? 2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게 A2의 범위니까 이게 A의 범위가 1하고 얼마 사이야? 2 사이가 돼야 되니까 제가 암산 잘못했네요. A1의 범위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네요. 오케이. 이 A1은 4의 2배 8보다 크고 5의 2배 10보다 작거나 같다. 됐네요. 이 A1이 9하고 얼마다? 10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쵸? 예? 이 원하는 값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오케이. 자, 이 A1 그러니까 A1 구할 수 있죠. 요거 있죠. 2개 이렇게 3개 4개 다 구했단 소리야. 그지? 오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 부등식으로 표현된 형태로 요즘 안 나오고 있는 유형이라서 제가 그냥 이게 지금은 풀지 말자 했지만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일단 공통문항에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여러분들 해야 되는 행동들, 좀 더 쉽게 푸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가 했던 걸 잘 따라해 보시고, 그죠? 예,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제가 조만간 또 업로드, 선택 과목 업로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